하루 300원을 똑똑하게 쓰는 방법 갓산균 스포츠 앤 플러스에서 20%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더보기란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와 함께 선두 경쟁, 지금 선두에 자리하고 있는 LG의 경기도 보도록 하죠. SSG를 만났는데, 자, SSG와의 경기 아까 결과가 나왔었죠. 지금 LG가 결국 위닝 시리즈 가져갔습니다. 첫날 경기는 SSG가 가져갔지만 오늘 동점의 역전, 재역전까지 하면서 이제 LG 트윈스가 결국은 8대6 2점 차승. 8대6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일단 LG는 확실히 이제 야구를 뭐 SSG도 오늘 출발은 좀 좋았는데 LG가 진짜 야구를 좀 잘한다. 선수들의 타자들이 많다라고 느끼는 포인트가 오늘도 딱 비기닝을 만들면서 네. 찬스가 왔을 때 그걸 딱 뒤집고 뒤는 이제 팀 이걸 좀 지켜가는 이런 승부를 하는데 SSG도 뭐 나쁘지 않았어요. 첫 경기 3회는 첫 경기 잡고 우리도 오늘도 이제 9회 좀 추격을 하면서 상대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는데 일단 상대 전적에서 LG가 좀 강했고 또 최근 23년, 24년 요때 전력을 보면요. 전적을 보면 LG가 압도했어요. 이 3년도? 23년은 우승했으니까 압도를 했고 이 작년에 작년에 네. 그렇죠. 그러니까 LG 선수들이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SSG를 만나면 우리 앉아. 네, 그런 게 진짜 있어요. 근데 이게 팀별로 있잖아요. 사실은. 팀별로. 네, 팀별로 이 팀만 만나면 롯데는 누가 있었어? 뭔가 고전한다. 하지만 지금 롯데 포수 에러로 2점 더 추가 득점했다고 합니다. 아까까지 방송하기 싫었었거든요. 네. 그래요? 오늘 약간 8시까지 방송하기 되게 싫었었는데 네. 홈런 2방은 아니잖아, 솔직히. 한 사람한테. 한 경기에 지금 몇 번째 맞는 거야, 지금. 이번 3연전 동안. 자, 롯데 한 점 더 추가. 자, 아무튼간에 하던 얘기 맞았어요. 그리고 오늘 그 진겸일 아나운서가 어제 경기장에 직접 다녀왔대요. SS 팬이어서. 예. 제가 화요일 날 경기장을 다녀왔는데요. 그때는 좀 LG가 초반에 수비 실책이 되게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 수요일 날 경기도 그렇고 목요일 날 경기도 수비 실책 때문에 이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또 보니까 이영민 선수가 그 3루를 보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3루 수비도 어제 안정적으로 되게 잘해줬고 그 다음에 또 오늘은 또 1루수를 보면서 1루 수비도 안정적으로 잘해줬고 또 오늘 타점까지 기록을 했는데 아무래도 또 그 대타로 박동원 선수가 또 좋은 기회로 나와서 이게 적시타로 만들어 놨는데 이게 아무래도 좀 염경엽 감독님이 좀 SSG에 대해서 좀 잘 알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들었습니다. 네, 23, 24. 다 지금 SSG가 지금 기존 전력이 계속 염경 감독이 있었던 선수들이 대부분이에요. 공략법을. 최지훈, 최정, 한유섬, 네. 뭐 이런 그러니까 정준재, 고명준 이런 선수들은 못 봤던 선수. 나머지 선수는 대부분 아는 선수들이라서 그런 약점들을 잘 파고드는 것 같기는 해요. 네. 무간도님께서 스앰플 여성 시청자 유입이 많이 되겠네요. 신입 아나운서 미남이라. 변우석 닮은 아나운서. 변요한. 변유아 닮은. 변우석은 딴 사람이지. 변우석도 배우 맞죠? 네. 키 크신 분. 잘 몰라. 이야. 이혜진 기자와 제가 소개팅 주선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야구는 빨리 끝내고 두 분이 좀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을 제가 한 10분 정도 드리도록 할까요? 일단은 눈빛 교환부터 할까? 자, 알겠습니다. 롯데 또 1점 추가요? 오. 방송은 뭐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고 잠깐 경기 보고 와도 될까요? 끝날 때까지. 잠깐 나갔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LG가 결국 오늘도 승리하면서 순위 변동은 없습니다. 여전히 반경기 차로 LG가 1위, 하나가 2위로 추격을 하는 입장이 됐고요. 자, 그리고 다음 경기는 이제 삼성 경기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오늘도 팽팽한 승부 끝에 삼성이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결국 기아가 루징을 했어요. 네, 삼성이 2승 1패를 거뒀고요. 삼성이 오늘 2대1로 오늘은 뭐 그 투수 전의 진면목이라고 해야 될 정도로 투수들의 좀 득세가 있었는데 뭐 윤영철 선수 기아 같은 경우에 윤영철 선수가 최근 뭐 들쭉날쭉하고 뭐 과거에 이제 눈물도 보였었고 했는데 오늘 나쁘지 않았습니다. 5이닝 3안타 삼성 타선을 상대로 잘 막았는데 삼성의 이제 좌승현 선수도 역시 5이닝을 했고 뒤에 이제 불펜 싸움에서
삼성이 좀 더 강한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최근에 이게 삼성을 보면요, 물론 뭐 앞에 두 경기는 좀 다른 양상이기는 했지만 좀 굉장히 좀 좋게 표현하면 굉장히 좀 효율적인 야구를 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8일 대구 NC전이었던 것 같은데 이 후라도 선수가 완봉승을 거둔 그 경기에서 1대0. 1대0. 근데 그게 안타가 딱 한 개밖에 맞아요. 없었거든요. 근데 오늘도 보면요, 기아입이 안타 수는 좀 적었어요. 5개의 안타. 기아는 11개의 안타를 때려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2대1 승리를 딱 거두면서 정말 딱 응집력 있게 내야 될 점수 딱 내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저는 또 요즘에 그 구자욱 선수가 이제 확실하게 자기 좀 궤도를 찾아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홈런이 터졌는데요. 어제 4안타 경기를 치르면서 좀 타격감을 확 올리는 그런 네. 모습이었는데 오늘도 멀티 안타를 치면서 좀 좋은 타격감을 보여줬으면서 사실 구자욱 선수가 그 생각했던 것만큼 이 타격감이 올라오지 않아서 굉장히 고민도 많이 하고 혼자 훈련도 굉장히 많이 하고 그랬는데 사실 구자욱 선수라면 뭐 결국에는 이제 올라올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이 팽배했거든요. 또 그걸 또 캡틴으로서 보여주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6월 5일 날 지난주 목요일 경기였던 네. 것 같은데 그게 이제 기점이 됐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 구자욱 선수가 안타를 초반에 2개를 쳤는데 그게 다 전력 질주해서 비디오 판도까지 가서 막 하는데 근데 이제 만들어낸 옆에 안타군요. 네. 예. 얼마나 간절하냐. 네. 근데 선수들이 그런 포인트 그때 3안타 경기였거든요. 그런 게 하나 탁 터졌을 때 뭔가 간절하게 뛰었고 그게 안타가 되고 그런 경기가 그 경기에서 뭐 멀티히트를 치건 3안타 경기를 치면 그때부터 반등 포인트가 된다고 하는데 구자욱 선수도 지금 딱 그런 식으로 하면서 반등을 한 것 같아요. 결국 박진만 감독이 그 얘기를 했어요. 구자욱 선수가 부진하다. 삼성 팬들이 질타도 많이 쏟아줬고 아니다. 이런 클래스 있는 선수들은 올라온다라는 했는데 지금 구자욱 선수는 다시 궤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선배가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 전에 조금 타격이 안 풀릴 때에도 굉장히 뭐 그 수비에서 몸을 던진다거나 아니면은 정말 이 한 베이스 더 가기 위해서 전력 질주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보였거든요. 저는 이게 진짜 간절함이라고 생각을 했고 사실 이 책임감이 정말 큰 선수예요. 제가 본인께서 이제 그 주장이다. 그리고 이 팀의 중심을 좀 맡아줘야 된다라는 어떤 책임감이 커서 그만큼 타격감이 이제 본인이 생각한 만큼 안 올라왔을 때 더 좀 고민도 많고 했는데 저는 그런 어떤 플레이 하나하나들이 이 선수가 좀 반등할 수 있는 계기를 자꾸 만들어주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또 듭니다. 네. 반대로 기아 입장에서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사실 기아가 뭐 뚜렷한 상승세는 아니었습니다만 지금 지난주, 지지난주 하면서 계속해서 순위 변동은 없지만 격차는 계속해서 줄여왔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 주중 3연전에서 루징. 이거는 조금 이 흐름상으로 봤을 땐 좀 가슴 아프다. 저는 그것도 큰 것 같습니다. 오늘 기아에서 또 부상자가 나왔어요. 예, 경기 윤대현 전에 선수. 윤대현 선수가 이제 제가 이제 오후 4시에 이제 부상 리포트를 제가 받았는데 지금 핸드폰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이게 딱 부상 선수가 이렇게 딱 나오면요 경기 전 분위기가 확 꺾여요. 네, 그게 큰 것 같아요. 지금 윤대현 선수가 뭐 수비에서는 좀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도 공격에서는 지금 어느 정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던 상황인데 결국 지금 우측 두 번째 손가락 중위골 골절 소견을 손가락 골절. 최소 4주예요. 최소. 그러니까 이제 수술은 네. 보니까 저도 내용을 보니까 수술은 안 해도 필요 되는데 없는데 일단 4주는 쉬어야 된다. 네. 예. 사실 뭐 재활 여기 이제 통증 다 사라지고 뭐 괜찮다고 해서 실전 경기 뛰고 이렇게 오면 4주 넘어요. 근데 지금 전반기 아웃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기아가 저는 처음 봤어요. 지금 야구 기자 한 20년 가까이 하면서 이렇게 한 팀에 그렇죠. 이게 지금 몇 명이요? 2자릿수 이상이잖아요. 지금 부상자가 발생하는 게 진짜 이례적인 것 같아요. 이쯤 되면은 뭐 거의 뭐 살풀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요즘에 이제 고사보다는 안정기원제라고 안정기원제. 많이 표현을 하는데 이거 진짜 해야 되나? 네, 뭐 근데 기독교면은 이런- 새벽 기도라도 가고. 근데 이런 부상들이 팀 어떤 흐름이나 분위기에도 저는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엄청나게 뭐 가파른 상승세는 아니었지만 조금씩 좀 올라오고 있었거든요. 조금씩 승수를 더 쌓아가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선수들이 우리 조금만 버티면 이제
이제 한 명, 두 명씩 이제 돌아올 거다라는 어떤 믿음이 있잖아요. 근데 이럴 때 또 부상이 딱 생겨버리면 아 이거 올해 좀 정말로 우리 안 도와주나 하늘이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야구계 자체가 약간의 뭐라고 하죠? 샤머니즘 이런 것들 또 많이 따지는 분야라서 뭐 그냥 제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지만 아 진짜 이게 우주의 기운이 올해는 아니라고 얘기하나? 아. 네, 뭐 이런 어떤 의심들이 생기면서 좀 분위기 가라앉을 때도 있거든요. 네. 제가 기아 취재를 가진 않아가지고 어떤 분위기인지 제가 잘 모르지만 으쌰으쌰 하던 분위기에 분명히 조금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일단 그래도 기아가 긍정적인 거는 지금 부상자가 이렇게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5할 승률은 꾸준히 네. 그렇죠. 그 언저리에서 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두산의 지금 목표는 전반기 안에 5할 승률 언저리에서 계속 놀고 있자. 기아가. 그러면 기아는 그러면 이제 올스타 브레이크가 끝나고 나서 부상자들이 하나 둘씩 이제 돌아오고 네. 이때는 우리가 반격을 해서 결국 올해도 5강 이상 가려면 5할에서 플러스 5개 정도가 돼야 돼요. 77승, 78승 정도가 돼야지 안정권인데 그 정도는 우리가 한번 해볼 수 있다. 지금 현재로서는 우승은 힘들어요, 사실. 너무 격차가 이제 커지고 있으니까 물론 뭐 반전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좀 힘든 상황에서 일단 기아는 올해 5할 승률을 전반기까지 유지하고 후반기에 어느 정도 순위를 좀 끌어올려 보자라는 계산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까지 딱 5할이네요. 네, 32승 32패 1무. 예. 네. 대단한 거죠.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 아까 어떤 기사를 봤는데 잇몸까지 무너진 기아라고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차포, 마상 뭐 다 뗀 거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이 정도로 버텨주고 있다는 게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봉호 감독 사실 작년에도 부상자가 많았습니다. 아, 맞습니다. 기아 부상자 많았지만 작년에 느끼는 감정과 지금의 어려움은 뭐 거의 하늘과 땅 차이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이 짤 만드시기에 좋으시라고 기아 트레이드 얘기를 살짝 하면 네. 기아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트레이드 시장에서 또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철수를 했어요. 지금 부상자가 이렇게 많이 있고 좀 앞을 못 보는 상황에서는 트레이드 시즌은 지금 좀 어렵다는 입장인 거예요. 아예 지금 매물로 줄 사람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난주 버전만 하더라도 기아도 물밑에서 상당히 움직이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가장 최근에 들은 이제 타구단을 통해서 이렇게 들은 이야기를 들으면 기아는 트레이드 시장에서 지금 현재 철수를 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과연 그럼 기아는 주말 3연전에서 다시 한번 좀 좋았던 그래도 완만한 상승 곡선을 다시 이어갈 수 있을지를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NC 대 키움의 경기도 종료가 됐죠. 네, 종료가 됐죠. 그렇습니다. 자, 결국 8대 6으로 NC가 이겼는데요. 예, 10회 초에 NC가 2점 추가 득점하면서 키움 잡고 위닝 시리즈 가져갔습니다. 근데 야, 이거 두 번의 승부가 연장까지 계속 갔네요. 꽤나 진을 뺐던 주중 첫 번째 경기와 세 번째 경기였어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좀 하위권 팀들의 만남이기 때문에 여기도 사실은 예측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좀 치열하게 경기가 진행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자, 키움은 요즘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역시 마운드에 힘이 모자란 거는 역시 어쩔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긴 드네요. 키움도 결국에는 뭐 지금 계속 교체가 많고 또 부상도 많고 특히 외국인 선수의 부상이 또 집중되면서 사실 키움이라는 야구단 자체는 지금 외국인 선수의 전력이 절대적이거든요. 근데 그렇지 못한다는 점에서 키움이 좀 어려운 경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그 키움의 새 외인 투수가 혹시 등판했나요?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게럿 뭐지? 아니요, 안 했죠. 네, 안 했습니다 오늘. 오늘 아직 안 했고 네. 언제쯤 등판할?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NC 쪽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 박건우 선수가 오늘 맹활약을 했어요. 최근 3경기에서 무안타로 이제 좀 아무래도 트레이드 썰이 나온 이후에 마음고생을 좀 많이 했다. 또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뭐 잠도 못 자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박건우 선수가 2안타 4타점 그리고 홈런까지 한번 때리면서 좀 마음에 좀 아쉬움 좀 씻고 좀 다시 반전할 수 있는 이 발판을 마련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직 그 롯데 KT전은 끝나지 않았죠. 끝나지 않았지만 롯데 KT전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왜냐하면은 5점 차까지 벌어졌기 때문에 12대 7이네요. 네, 약간은 편하게 약간은 마음을 놓고 대화를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날에는 진짜 너무 허무하게 무너졌죠. 약간 벌투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네,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졌었습니다. 우리 세웅이 형! 형! 왜 그러는 거야? 잘하고 있지? 예. 이군에서. 저는 박세웅 선수는 제가 이제 2023년 그 항저우 아시안 게임 기술위원이 있을 때도 그랬고 딱 4, 5월 이때까지는 막 도미네이트한 모습. 와, 네. 박세웅이 달라졌다. 뭐 이런 얘기 나오다가 그 6월, 5월 말 6월 좀 기점 넘기면 또 확 이렇게 내려가는 이 패턴이 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김태형 감독도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네. 사실 좀 비슷한 문제가 좀 반복되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이제 스스로 어떤 확신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박세웅 선수가 말씀하신 것처럼 좋을 때는 뭐 진짜 거침없이 뭐 올 시즌만 하더라도 시즌 초반 8연승을 달렸단 말이에요. 그럼요. 근데 그 이후에 계속 연패에 빠지면서 사실 위기에 왔을 때 좀 굉장히 좀 확 가라앉는 듯한 모습을 보이거든요. 이제 일각에서는 뭐 볼 배합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아니면은 변화구 위주의 승부로 갔을 때 좀 결과가 좋지 않다, 뭐 여러 가지 분석들을 내놓기도 했는데 수장이 보는 박세웅 선수의 좀 현재 시점에서는 본인 공에 대한 확신이 좀 더 있어야 된다. 그 위치에 에이스라는 어떤 칭호가 있으려면 본인이 뭐 직구를 계속 던지든 아니면 그게 슬라이더가 계속 되든 본인이 딱 확신을 가지고 내 공을 못 친다라는 생각으로 던져야 되는데 저기서 내 공을 칠 것 같으니까 더 어렵게 뭐 코너 워크를 신경을 쓴다거나 아니면 자꾸 유인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에서 사실은 상대 타자들은 좀 허점을 발견할 수 있다, 틈을 노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저께였죠. 1군 엔트리에서 잠시 이제 휴식 차원에서 말소가 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다른 선수들에게 좀 이렇게 네, 로테이션을 할까도 생각을 했다가 이 선수가 이제 화요일에 좀 어려워하는 거 보면서 이제 화요일에 등판을 하면 보통 일요일에 이렇게 일주일에 그렇죠. 2번을 등판해야 되는 로테이션 순서상 그렇게 되는데 그거는 조금 힘들다라고 판단해서 이쯤에 한번 이제 쉬어가게 해주는 게 굉장히 좀 좋을 것 같다라고 판단을 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이 기회가 이제 마냥 쉬는 게 사실 아니잖아요. 좀 본인에게도 어떤 재정비의 어떤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백정민이 박세훈 이게 작년에도 이런 패턴이 이어졌는데 이게 사실 경기 종료됐나 보네요. 자, 롯데가 승리하면서 여전히 3강의 한 축을 들이잡고 있습니다. 박수 한번 치고 하시죠. 이런 날이 올 줄이야. 이렇게 편파적이어도 되는 거예요? 예, 괜찮습니다. 네. 롯데가 늘 잘하는 팀이었으면 내가 쌍욕을 먹을 텐데 어쩌다 잘하는 팀이기 때문에 그리고 솔직히 불안불안하잖아요. 나도 이게 언제까지 갈지 몰라. 예. 여름 지나고 이제 뭐 7월, 6월 지나면서부터 또 쭈쭈쭈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네. 롯데가 저는 최근 페이스가 좀 안 좋았잖아요.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1승 5패였네요. 지난주가 페이스가 좀 안 좋아서 이번 주 분위기가 어떻게 이어질까? 봄대가 이제 그렇죠. 봄대 이 마법이 사라졌나라고 했는데 일단 KT를 상대로 그것도 지금 중상위권 순위 경쟁을 하고 있는 상대로 만만치 않은 KT를 상대로 위닝시를 따냈다는 거는 롯데에게 엄청난 또 이 큰 힘, 네. 뭐 그걸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올해 롯데는 진짜 타선에서의 어떤 네. 선수층은 정말 좀 놀라울 정도다라고 심지어 표현을 부상자도 하고 싶은데 많은데도 그렇죠.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윤고, 나황, 손에서 네. 지금 3명이 빠져 있어요. 그럼 굉장히 좀 주축 멤버들이 대거 빠져 있는데 그럴 때마다 정말 이런 선수 어디에 있었나라고 이제 놀라울 정도로 굉장히 좀 맹활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사실 오늘 경기도 그 경기 초반만 보신 분들은 롯데가 오늘 좀 어렵겠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오늘 선발로 나선 이 김진욱 선수가 2이닝
구피한테 6실점을 했거든요. 사실 이렇게 초반에 점수를 줘버리면은 사실 선수들도 좀 힘을 놔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렇죠. 올 시즌 롯데는 이렇게 좀 대량 실점을 하더라도 좀 포기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쫓아가는 네, 저도 이제 현장에서 많이 보면서 좀 놀라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장두승 선수가 그 리드오프로 나서서 4만타 경기를 치렀거든요. 이런 식으로 계속 영웅이 바뀐다고 하죠. 히어로가 계속 바뀌면서 좀 힘을 실어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뭐 첫날은 내려놨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둘째 날도 힘겹게 쫓아가서 이겼는데 오늘 승리는 물론 이제 연장에서 크게 벌어지긴 했습니다만 6대 0에서 7대 6까지 갔던 거 아닙니까? 9회 말에 물론 이제 김원중 선수가 한 점 실점하면서 연장으로 가긴 했습니다만 그리고 여러 가지 시사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6대 0에서 7대 6 그리고 연장에서 이렇게 대승 롯데가 승리하는 패턴은 기존에 보기 힘들었던 패턴이거든요. 이런 건. 확실하게 이제 팀 네. 컬러가 있어서 이 팀 컬러를 계속 앞세우는 것 같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어제 오늘 이 2연승을 했는데 KT의 굉장한 굳건한 마무리 박영현을 상대로 계속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것도 그 롯데 타선에게는 굉장히 좀 자신감을 네. 더 얻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타격이라고 하면은 계속 사이클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이클을 잘 안 타는 두 명의 이 굳건한 선수가 있어요. 레이에스 선수와 전준우 선수가 어떻게 보면 시즌 전체적으로 좀 꾸준하게 활약을 해주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다른 선수들이 기복을 탈 때도 어떻게 보면 확 무너지지는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 이제 불펜진에 이제 최준용 선수가 돌아오면서 최준용, 정철원, 이 김원중 물론 뭐 오늘 김원중 선수가 살짝 실점을 하기는 했지만 그렇게 이어지는 어떤 7, 8, 9가 과거에 비해 좀 한층 좀 탄탄해진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올해 롯데 보면 1점 차, 2점 차 굉장히 촘촘한 승부에서 이기는 경우가 많아졌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어떤 이런 좀 시너지 효과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또 우리 이혜진 기자가 롯데 담당 오래 하셨잖아요. 지금도 하고 있고 네. 어떠신가요 요즘 기분이? 요즘 이제 그 관계자분들을 만나면 네. 아 이거 이제 우리 설레발 하지 말자. 우리 그 역 설레발을 하자. 괜히 이러면서 역설레발. 네, 이래서 아 오늘은 좀 어려울까? 괜히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2017년이 마지막이었을 거예요 롯데의 가을 야구가 그래서 이번에는 진짜 해야 된다. 그쵸. 네 그런 얘기가 이제 관계자분들도 이제 우스갯소리로 아 우리 어떻게 가을 야구를 했었는지 좀 기억을 되새겨 봐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저도 좀 떨리는 마음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 아이디 심님이 윤고나 황선도 마치 예전에 LG의 판타스틱 4 같은 거 아닌가요? 근데 솔직히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냉정해집시다.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윤고 나왕 손 선수는 그 성장 중이죠. 네. 네, 지금 완전히 뭐 최정상에 있다라기보다는 앞으로 더 창창한, 네, 더 발전 가능성이 많은 그런 선수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게 조류동맹 지금까지 어떻게 또 사실 처음에 조류동맹 얘기 나왔을 때 그거 좀 콧방귀 낀 사람 솔직히 많았습니다. 맞아. 솔직히 많았어요. 근데 어떻게 저렇게 또 지금 6월까지 또 이어져 오고 있네요. 아, 김효경 기자, 김효경 기자 박수 한번. 김효경 기자. 쉬는 날엔 스포츠 보지 마요. 그냥 자. 네, 감사합니다. 좀 애들이랑 좀 놀아주고 좀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 롯데가 보니까 이동일의 경기 늦게 끝나는데 그거 전통 아니에요? 진짜 이게 담당 기자로서 전통이에요. 해명해 주세요 이거. 저희가 특히 이동일에 그러니까 목요일 아니면 일요일 이런 날 굉장히 좀 두려워합니다. 특히 뭐 이렇게 수도권에서 하는 날은 그나마 괜찮은데 이제 보통 이제 홈 경기를 부산에서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진짜로 거짓말처럼 이동일마다 굉장히 늦게 끝나요. 그리고 아마 잘 모르겠는데 지난 시즌에는 아마 이 경기 길게 하는 거로는 이제 롯데가 어디 가서 절대 뒤지지 그렇죠. 않았거든요. 올해도 그런 약간 스멜이 느껴지는데 제가 이거는 기록을 확인을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근데 굉장히 좀 다른 팀에 비해서 좀 늦게 끝나는 경향이 이동일에 특히 있다. 그만큼 야구를 사랑한다. 아 그렇죠. 그렇게 해석이 돼요? 경기를 너무너무 길게 하고 싶은 거지. 팬들을 위해. 우리 옛날 어렸을 때 오락실 가가지고 계속 끝판까지 간 다음에 계속 경기 게임 안 끝내고 그쵸, 버텼잖아요. 네. 조금이라도 길게 하려고 네. 100원 놓고. 팬들 또 이 치킨도 남은 거 다 드시라고. 그렇죠. 예. 어... 그런 겁니다.
그런 거구나. 하루 300원을 똑똑하게 쓰는 방법 갓산균 스포츠앤 플러스에서 20%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더보기란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 플러스 한정의